체험단 vs 파워블로거 리뷰, 뭐가 더 효과적일까? 리뷰 마케팅,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체험단 리뷰를 진행할까? 파워블로거에게 맡길까? 언뜻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로거가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네이버 알고리즘이 변화하면서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리뷰 개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검색 상위에 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험단 리뷰와 파워블로거 리뷰의 실질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험단 리뷰의 특징. 체험단 리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블로거들이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마케팅 방법입니다. 체험단의 강점. 체험단 리뷰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리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10개, 20개의 리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했을 때 결과가 텅 비어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 후기가 보이면 신뢰도가 생깁니다. 예산 부담이 적습니다. 제품 원가나 서비스 이용권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브랜드 키워드 검색 결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나 제품 출시 초기에 검색 화면을 채우는 용도로 효과적입니다. 체험단의 한계하지만 명확한 단점도 있습니다. 글의 품질 편차가 큽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후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몇 장과 짧은 소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찬 티가 납니다. 독자들은 이미 협찬 리뷰를 구분할 줄 압니다. 협찬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2025년 네이버는 형식적이고 패턴화된 리뷰를 걸러냅니다. 복사한 듯한 문장 구조, 비슷한 사진 구도는 알고리즘이 감지합니다. 전환율이 낮습니다. 리뷰를 봐도 실제 구매나 문의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체험단 20개 진행했는데 실제 손님은 별로 안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워블로거 리뷰의 특징. 파워블로거 리뷰는 이미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작성하는 전문 리뷰입니다. 파워블로거의 강점. 파워블로거 리뷰는 체험단과 차원이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검색 상위 노출이 거의 확정됩니다. 파워블로거는 이미 네이버가 신뢰하는 블로그입니다. 같은 키워드로 글을 써도 일반 블로그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노출됩니다. 글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사진 퀄리티, 글의 구성, 키워드 배치, 스토리텔링 모두 전문가 수준입니다. 독자가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독자들은 해당 블로거를 이미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천하면 믿고 가본다는 팬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환율이 압도적입니다. 리뷰를 본 사람이 실제로 방문하거나 구매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일반 리뷰는 며칠 지나면 순위가 떨어지지만 파워블로거 리뷰는 몇 달, 심지어 1-2년간 상위에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워블로거의 단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높습니다. 체험단보다 협찬비가 많이 듭니다.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리뷰를 빠르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효과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워블로거 리뷰 한 개가 체험단 리뷰 10-20개보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5가지 핵심 차이점. 비교도 방식의 결정적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 1. 검색 노출력. 체험단 리뷰는 검색 결과 2-3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워드 최적화가 부족하고 네이버가 광고성 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파워블로거 리뷰는 검색 1페이지, 심지어 상위 3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자체의 신뢰 점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2. 전환율. 체험단 리뷰는 클릭은 되지만 이탈률이 높습니다. 글을 다 읽어도 그냥 협찬이네 하고 나가버립니다. 파워블로거 리뷰는 읽은 사람의 상당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전화 문의, 예약, 구매가 직접 발생합니다. 3. 콘텐츠 신뢰도. 체험단은 협찬 티가 나기 때문에 독자들이 거리를 둡니다. 파워블로거는 이미 구독자 기반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 블로거에 글을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지속기간. 체험단 리뷰는 초반 며칠은 보이다가 금방 순위가 내려갑니다. 파워블로거 리뷰는 장기간 상위를 유지합니다. 한번 올라간 글이 6개월, 1년 이상 계속 고객을 데려옵니다. 5. 비용 대비 효과. 단순히 리뷰 개수만 보면 체험단이 유리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매출로 따지면 파워블로거가 압도적입니다. 한 건의 리뷰가 10명, 20명의 실제 고객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체험단이 적합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체험단을 추천합니다. 신규 브랜드라 검색 결과가 아예 없을 때, 빠르게 리뷰 숫자를 채워야 할 때, 초기 예산이 제한적일 때, 신제품 출시 직후 빠른 노출이 필요할 때, 체험단의 명을 일로 만드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파워블로거가 적합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파워블로거를 선택하세요. 실제 매출이나 예약을 늘리고 싶을 때,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지역일 때,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싶을 때, 고객이 꼼꼼히 비교하는 업종, 확실한 한방이 필요할 때, 파워블로거는 이를 10으로 만드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조합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단계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단계, 체험단으로 기반 만들기. 초반에는 체험단으로 리뷰 10-15개를 빠르게 확보합니다. 검색 결과가 비어있는 상태를 채우고 이 브랜드에 대한 후기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만듭니다. 2단계, 파워블로거로 신뢰도 올리기. 체험단으로 기반이 만들어지면 파워블로거 리뷰를 2-3개 확보합니다. 이 리뷰들이 검색 상위를 차지하면서 실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3단계, 핵심 키워드 집중 공략.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파워블로거를 집중 투입합니다. 해당 키워드 검색 시 상위 3개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검색 노출 확대, 브랜드 신뢰도 상승, 실제 구매 예약 증가.
결론, 목적에 맞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체험단과 파워블로거 리뷰는 용도가 다릅니다. 체험단은 양과 인지도를 위한 것이고 파워블로거는 질과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아직 검색 결과가 텅 비어 있다면 체험단으로 시작.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매출이 안 오른다면 파워블로거로 전환. 이미 안정 궤도에 올랐다면 핵심 키워드 파워블로거 집중. 현명한 선택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